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락하면서 나스닥의 약세를 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 다음 주에 차기 연준 의장 발표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또 재무부에서는 지정을 했죠. 코스피 200포인트, 코스닥 어제 5% 넘는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고를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어떤 주도주 구도, 지금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증시는 다우는 막판에 플러스로 돌아서서 이제 상승했고, S&P 500, 나스닥은 이제 빠졌는데, 나스닥도 나중에 이제 낙폭을 제법 줄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둔한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업종으로 보면 오른 업종이 더 많았어요. 근데 워낙 테크 업종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2%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 테크 업종 장중에 거의 3% 가까이 빠졌다가 그나마 이제 낙폭을 줄인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은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도 되게 오늘은 심플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되게 많이 늘리는데 AI 관련된 성장 그리고 AI 관련된 매출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는데 버는 돈이 애매하면 투자자들이 슬슬 걱정을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망하는 거 아니야?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전망이 좀 어정쩡하게 나오면 주가가 좀 과하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FOMC 이후에 이제 월가의 반응은 그냥 금리는 계속 동결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경제에 대한 전망이 이전보다 톤이 좀 올라갔잖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당분간 금리는 동결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차기 연준 의장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한다라는 거는 파월을 흔들겠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실제로 오늘도 파월조차도 인플레이션 걱정 덜 한다고 하면서 금리는 안 내리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래서 또 연준 흔들기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시각도 일부는 있죠. 그래서 어쨌든, 좀 트럼프발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 이것 때문에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WTI가 지금 65달러를 넘겼습니다. 유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또 자극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번 주말에 이란 관련된 군사행동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센트 발언 때문에 올라갔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약달러가 더 좋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베센트는 아니야 우리는 강달러가 난 거야 이렇게 수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가 오늘은 다시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 재무부에서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또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 조작 국가로 이제 올린 건 아닌데 어쨌든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그냥 재지정된 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글로벌 시장에서 환율 전쟁이 진행되는 거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퉁치기 위해서는 이제 환율이 높은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율이 좀 이슈가 될 가능성도 향후에 좀 있어 보인다. 요즘 또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크게 커지면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오늘 종목들별로 천차만별이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대형주 내에서는 역시 메타는 10%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0% 빠지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 거의 4천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하루에 가장 크게 줄어든 게 딥시크 때 엔비디아 시총이 거의 6천억 달러 줄어든 적이 있어요, 하루에. 근데 오늘 하루에 마이크로소프트가 4천억 달러 줄어들어가지고 역대 일평균 단일 종목 시총 감소폭으로는 두 번째. 예,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종목은 크게 오르고 내리고 그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테슬라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시간 외에서 주가가 올랐다가 정규 시장에선 빠졌잖아요. 여기는 근본은 전기차 업체인데 전기차에 대한 성장이 둔화되는 거 그런데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그래.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장중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상승한 업종은 여행주, 크루즈 업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오늘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예약자가 많다.
예약자가 되게 많아서 올해도 실적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제시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이제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IBM이 오늘 또 4% 넘게 5%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다우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챗 GPT 출시 이후에 그 주요 종목군들 우리가 보통 M7이라고 하는 종목군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이 이제 메타거든요. 근데 이게 S&P 500 지수보다 부진한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S&P 500 지수보다 더 낮은 위치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챗GPT 출시 이후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라고 또 우리가 보는데 오픈 AI하고 연결고리가 가장 강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관련해서 제일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은 투자는 많은데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이런 걱정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이 AIQ 이게 뭐냐면 AI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체를 묶은 ETF예요. 이 종목들을 관련해서 이제 묶어서 이제 보는 지표가 있는데 이 ETF는 올라가요, 최근에. 근데 이 안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글로벌 AI 관련된 종목군들을 쭉 묶어가지고 뭐 구글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뭐 하여튼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중국의 알리바바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뭐 TSMC 하여튼 이런 거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데이터인데 여기에 지표가 최근에 이제 이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AI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성과를 좀 냈으면 싶은 업체, 근데 투자만 하는 기업, 근데 그걸로 돈을 버는 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여긴 돈을 버는 기업이잖아요. AI 투자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업과 투자를 하는 기업,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좀 구분해서 시장에서는 좀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증시가 그냥 박스권이잖아요. 그 S&P 500 지수는 7천이 상단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 열리는 해에 지수가 어정쩡하게 가는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세장에서는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잠깐 눌렸다가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는데 약세장에서는 당연히 빠지고 근데 일반적인 장에서는 좀 흘러내렸다가 중간 선거 진행되는 즈음 돼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상승으로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게 강세장 패턴인지 일반적인 패턴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신중해져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뭐 호재에도 상승은 제한되고 그렇다고 또 큰 악재 나온다 하더라도 뭐 빠지진 않고 이 어느 패턴으로 가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는 것도 시장이 좀 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시장은 쉽게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뭐 월간으로 보면 이렇게 투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 보면 올해도 현재까지 미국 증시 돌아가는 거 봐서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계속 사고 있잖아요. 계속 사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시각이 아직까지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어제 결국에는 올랐습니다. 5일선 기다리고 있다가 딱 하고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5일선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했던 거는 11월에 이제 시장이 박스권으로 두 달 동안 갈 때 흐름, 마지막으로 큰 양봉 뽑아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양봉 덮어버리는 음봉 나오고, 쭉 빠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박스권으로 바뀌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패턴이 나오나? 뭐 이렇게 이제 좀 봤었는데, 아직까지는 워낙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으로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쉽게 조정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잘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뭐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된 것도 그것도 뭐 이렇게 대단한 재료는 아니거든요. 환율 조작 국가가 된 건 아니라서 뭐 그것도 뭐 좀 거슬릴 때는 일부 영향을 주는데 추세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인데 물론 이제 매도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거의 2조 원 팔았기 때문에 두 종목을 빼면 외국인들은 그냥 관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현대차 매도가 전체 매도보다 많은 그런 날도 있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매도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사실상 매수를 연속적으로 하는 날이 없어졌잖아요. 1월 19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이틀 연속 매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의 힘으로 지수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규모의 매도가 계속 나오게 되면 지수가 이제 받쳐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진정, 그러니까 이게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은 뭐 이게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아니라고 보여주면 테마주 대장주라고 할 거예요. 아마 어떤 테마의 대장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1월 15일 이후에 하루 빼고 다 올라갑니다. 예, 하루 빼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번 달의 상승률이 코스닥 한 달 상승률로는 역대 5위. 예, 근데 역대 1위부터 4위까지가 언제냐면 전부 다 IT 버블 때거든요. 그러니까 IT 버블 때 이외에는 가장 많이 오른 한 달이 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막 코스닥 활성화 정책, 또 연기금, 국민연금의 코스닥 비중 확대를 유발하는 정책의 도입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부동산 정책 어제 또 발표된 거 있잖아요. 공급을 늘리는 정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이거 부동산 저렇게 정책 나오면 결국엔 주식시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기하고 있던 자금을 일부를 또 주식시장으로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겹치면서 코스닥 시장이 쉽게 이제 눌리지 않는, 예,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돈도 지금 고객예탁금 103조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효과 계속 나오고 있다. 다음 주에 과매수권으로 중반 넘어가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종목 장세 쪽을 계속해서 집중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종별 추이를 보면 2차 전지가 이번 주 들어서 역전을 해서 2차 전지가 가장 크게 올라가 있는, 예, 그런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로봇, 이게 이제 빅3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은근히 올라온 게 게임주,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가 완만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빅3는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외에 이제 또 어떤 업종들, 예를 들면 이게 시총이 낮은, 이거보다 좀 낮은 게 뭐 엔터주라든가 아니면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있긴 한데, 큰 덩어리 종목 중에서는 현재 빅3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변화가 생기는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탁금이 어쨌든 계속 늘어요. 지금 103조까지 늘어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순매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순매도 했으면 이틀 후에 계속 예탁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 매수할 만한 자금은 아직까지는 있다. 근데 이제 다만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매수권으로 진입할 것 같아서 뭐 잠시 후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차별화 장세도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실적과 그 정책 확인, 그다음에 호실적에도 대형주들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 팔아도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이걸 계속 받아올리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뭐 반도체, 증권, 지주사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방어했잖아요. 근데 오늘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환율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국제유가 올라간 점들 이런 것들 다 거슬리는 그런 재료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과매수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ADR을 가끔가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저거 되게 낮다고, 낮은 자리에도 희한하게 오래가 있다고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과열권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많이 올라갔을지언정 중소형주들이 올라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과열로 종목들이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 ADR이라는 거는 상승 종목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다음 주 중반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과열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슬슬 이제 차별화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뭐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날도 좀 섞이고, 또 종목들별로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되게 둔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되게 크게 갈리는 그런 구간으로 조금씩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차이가 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업종별 수급 구도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로 가고 있다. 이 점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